반갑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기에는 나스닥은 좀 많이 올랐어요. 0.9% 상승했는데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0.8%. FOMC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보험주들이 악재를 한 대 맞았죠. 이것도 트럼프 때문이긴 하지만 자 어쨌건 그쪽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좀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약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기술주 쪽에 들어가자. 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앞두고서 기대감 요소들이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네요. S&P 500도 올랐죠.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같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0.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단 보험주들은 거의 뭐 폭락이다. 네. 뭐 지급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이 됐던 것 같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많이 올랐어요. 2.4%. 미리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조금 부담스럽게 하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뭐 엔비디아니 뭐니 뭐 일단 시간에서 다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부담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반등 포인트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술주가 올라가고 어제 우리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요게 조금 우리도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기대 요소를 가지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FOMC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내일 새벽에 금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금리는 정해져 있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대와 우량주 회피 심리가 나오면서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지급액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보험사 주가가 급락했다. 안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네, 돈 줘야 되지만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모습이고 우량주를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에 놓이게 한 것은 보험주의 급락 때문이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조금 가라앉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그쪽을 갖다 때리는 형태들. 이쪽 안 좋은가 보다. 그냥 보험 하나 때문에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량주 사이에 투심이 좀 엇갈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치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 자, 다우지수에서 헬스케어 지수는 11%나 급락하면서 전체 업종별 지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용 지급액이 2027년에는 0.09%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동결이고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거는 사실상 뭐 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전망했었는데 즉각적인 충격이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동결이네요. 그죠? 사실상 동결. 안 주겠다는 아니었네요. 근데 일단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안 주면은 손해를 봐야 되나요? 손해까지 아니겠지만 이제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폭락할 정도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주가는 많이 내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량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졌다. 되어 있고요. 반면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은 2%대 강세, 엔비디아와 애플도 1% 올랐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죠. 24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그 공급 계약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AI 쪽 관련해서는 또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말로 갈수록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큼 터지냐에 따라서 또 지난번 인텔처럼 갑자기 이상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위주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정도 급등.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 네,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올랐다. 뭐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다우지수 쪽하고 나스닥 쪽하고 또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약간 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죠. 네, 이렇게 FOMC 앞두고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FOMC 지나고 네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실제로 이제 FOMC 기간 동안에 연준 그 의장 내정자를 또 임명한다 뭐 지명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 점이 이제 GM사가 많이 올랐군요. 반사 이익으로 작용했다. 자,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 할 때 물어봤어요. 자, 한국에 관세 올린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국하고 다시 협상할 거야. 뭐 이딴 식으로 얘기 나왔다는데 뭐 쓰잘데없는 소리는 또 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트럼프발 악몽을 날렸다. 타코 트레이드를 학습한 한국 증시. 야, 어차피 트럼프는 토껴. 네, 타코가 아니라 토껴? 네, 그건가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관세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한국 증시가 5%대 급락. 뭐 그거 난리가 났었죠. 2290까지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2025년 2월 1일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한국 역시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요거 때문에 주가 그냥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 일단은 뭐 매수세도 많이 없고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어제도 말씀했지만 수급이 주가 떨어지자마자 개인들이 확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막 밀어 올려줘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거 뭐야 라는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런 단계들은 다 거쳐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뭐 관세 협상도 잘 됐고 뭐 등등등 잘 됐는데 현재 한국에 적용된 관세는 25%였었지만 지금은 이제 내려갔죠. 네, 관세는 내려가서 이제 관세 유예하고 어쩌고저쩌고 관세를 10%로 낮추고 뭐 등등등. 이게 트럼프가 초반에는 막 쥐고 흔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뭐 별로 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식의 느낌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적응을 해버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 이렇게 좀 악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그냥 어차피 타코야. 네, 어차피 타코. 그러면서 밀어 올리니까 주가가 오히려 5000포인트로 종가를 딱 만들어 버렸어요. 네. 코스닥도 1000포인트 넘겨가지고 마무리돼 버렸고 시장이 미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금융투자가 미친 짓 사들인 거 보니까 야, 뭔가 이제 해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뭐 이 코스닥을 뭐 육성하겠다, 집중 육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서 코스닥을 많이 베팅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어쨌건 네 뭔가 올라갈 것 같은 냄새를 맡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는 타코야, 이 타코 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냥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다. 야, 어차피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돼. 또 사야 돼. 또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종가 기준 5,000포인트 돌파하니까 꽃가루 뿌리고 막 그랬군요. 요거가 이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래소에서. 근데 요런 거 신문기사 나오면은 좀 빠지는 경우도 있던데 5,000포인트라는 의미가 사실은 크지는 않은데 네, 그냥 가는 과정이잖아요. 2,000포인트 넘어갈 때도 이렇게 했었고 3,000도 넘어갈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하여튼 많이 성장했다. 그죠? 네, 여기 코스피 7,000 가자! 뭐 이렇게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일단은 장이 오르니까 좋은 거죠. 자, 시장은 25% 관세가 강행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늦어진 입법에 대한 단순 불만 표출이자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술. 빨리 좀 공급해줘라. 빨리 좀 지원해줘라. 빨리 좀 우리한테 돈 내놔라. 이런 거죠. 야, 니네 돈 준다고 해가지고 관세 줄여줬는데 니네 왜 이러냐.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국의 입법 속도, 이제 국회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 관세 올리면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입법 진척 상황이 리스크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명절 전에 한 번 정도 흔들어주고 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명절날 세뱃돈 받으라고 쭉쭉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자,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은 오늘까지가 진행될 것 같고, 오늘까지도 분위기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두고 봐야죠. 워낙 매수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주가 어지간히 떨어져도 개인들이 받아주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모양새 보시면은 적당히 팔면서 자금을 계속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돈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대형주, 올라가는 그런 기술주, 이런 쪽에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이제 자금이 골고루 퍼질 때,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여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많이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 주도주로 올라서는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요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다. 그죠?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와 바이오.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뉴스에 나오네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투자법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5000P, 천스닥 시대. 달라진 개미 투자법. 야, 많이도 올라왔다. 그죠? 아주 좋네요. 단기 급등 국면에 맞아서 박스피, 박스닥, 이 시절에 물려있던 개별 종목의 본전을 꾀하고 있다. 본전 나올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적 상승장에 올라타기 위한 ETF 비중 확대하고 있다. 자, ETF의 시대가 또 열리나요? 요것도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별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지수는 또 계속 올라가.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ETF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ETF를 많이 사게 되면 증권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난해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마다 개별 종목들을 팔았다. 물려있던 게 올라와서 수익이 나오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는 순매수 주체로 작용했다. 야,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죠? 근데 여기 ETF 쪽에서는 또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ETF는 9조 원, 해외 주식은 17조 원을 순매수했다. 아직까지는 해외가 더 많군요. 나스닥이 저렇게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국내 주식을 지난해에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순매도했지만 ETF는 또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닥 개별 종목을 3조 원 순매도했다. 하지만 코스닥 관련 ETF는 1조가량 순매수했다. 즉 코스닥 같은 경우가 변화의 요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2조 원대 3조 원대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이틀 동안에 4조 원을 사들였잖아요. 그리고 다 개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개별주들은 그렇게 던져버리게 되면서 ETF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영리한 투자이긴 합니다. 그죠? 시장 자체적으로 꺾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공은 전부 다 기관이나 외국에다 넘겨져 버리고 나는 지수만 먹고 살겠다. 그리고 아니면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너희들이 계속 그 주식을 사면 어차피 ETF도 오르겠지? 이제는 좀 안전하게 투자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나요? 근데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부분들이 레버리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애매하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요. 뭐 일단 이런 한탕주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한 투자인 것 같아요. 네,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지금 ETF 쪽은 뭐 개별 종목들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생각보다 뭐 지금 현재 시점은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좀 과열되는데 종목 뭐 사기도 무섭다. 그냥 시장 올라가는 게 투자해야 되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줘라. 그렇게 가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 조금 더 네 종목처럼 이제 지수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레버리지 쪽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레버리지는 좋지 않아요. 곱버스, 네, 곱버스, 레버리지 이런 쪽은 그냥 개별 종목 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특히 곱버스,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죠. 시장이 뭐 인버스를 하시는 건 괜찮아요. 인버스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곱버스로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해칭이 아니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크게 커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상승 포인트가 지속될 때 레버리지나 또는 인버스나 요거 두 개 가지고서 해칭을 걸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 ETF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셈법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ETF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글쎄요. 종목을 이쪽도 좀, 하긴 뭐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ETF도 떨어지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 한다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개별 종목도 매수한다. 이런 것들이 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진화했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하시고 ETF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들도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여기서 또 돈을 벌어먹지 않을까? 네, 이제는 수수료의 시대가 아니야. ETF로 얻어먹는 시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기술주 쪽에 반등을 세게 올렸는데 우리가 선반영을 먼저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승 기조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판단되지만 어제 급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은 상승폭이 좀 축소되거나 오히려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 관점을 좀 가져가시고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약간 네, 경계성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자. 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장세에서 충분히 대응점을 찾으시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가지고 투자하시면 네, 누구나 또 수익을 계속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